자, 오늘 두 번째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1633일, 이것은 조계종 종단이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 이른바 해종언론이라고 스스로 자기들이 자칭하면서 언론을 탄압한 지 1633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른바 기네스감 아니에요? 기네스감? 예? 이런 경우는 저는 한 번도 일찍이 본 적도 없습니다. 과거에 군부 독재 때도 이러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른바 오금 조치.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인터뷰도 금지하고 광고도 금지하고 취재도 금지하고 아예 출입처도 다 막아버리는 이런 일들을 지금 4년 6개월 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1년 6개월 전에 조계종 적폐청산 운동이 끝나고 설정원장이 내려가면 이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불교닷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자 이성만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오늘 좀 눈이 쑥 들어갔네. 네, 답답하네요. 우리 그 대한민국 헌법 1조에 보면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돼 있고 네. 그 국민들의 그 정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헌법 21조의 언론의 자유를 네. 명시를 했습니다. 네. 조계종이라는 이 종교 집단도 헌법의 테두리 내지는 네. 토대 안에 존재할 텐데 지금까지 우리 조계종단이 해온 일들의 상당 부분이 이 헌법을 위배하는 일들이 많았는데요. 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저는 언론 탄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부 주제가 우리 N번방이었는데 N번방 같은 게 터지는 가장 큰 이유가 내부 자정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고 그 내부 자정 능력을 감시, 견제, 비판하는 게 언론인데 네. 그 바른말 하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언론을 지금 1633일째 전대미문의 탄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파생된 결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굉장히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영역이죠. 미국의 수정헌법은 제1조가 종교의 자유와 함께 더불어서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이런 게 아니라 바로 말할 수 있는 이 자유, 말할 수 있는 이 표현,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조계종단이 해오고 있는 말을 막겠다. 지금 보시면 불교 교계의 여러 신문들 감히 조계종단을 비판하거나 어떤 대안을 제시하거나 합리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거나 이런 경우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어쨌든 잠깐 끼어서 죄송합니다. 아니, 말씀하십시오. 네. 아니 뭐 비판을 했거나 뭐 비판한 게 마음에 안 들어서 뭐 그런다 이거 조금 이해가 돼요. 근데 불교닷컴이 이야기한 건 비판한 것도 아니고 아니 도박을 했으니까 도박을 했다고 보도 사실 보도죠. 사실 보도를 네. 했고 아니 사실은 사실대로 보도했는데 도박했으니까 뭐가 도박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이미 다른 주류 언론에서 나오는 N번방 사건에 승려가 개입해서 조계종 승려가 개입했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고. 아니 그래서 나중에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불교닷컴이 도대체 뭘 잘못한 건가요? 아니 그 자성원장이 왜 그렇게 밉보이셨습니까? 초기에 이 언론 탄압 공작을 하면서 이 조계종에서 내세웠던 게 뭐냐면은 두 가지입니다. 삼보를 비방한다. 그게 해종이다. 근데 2005년 늦가을에 시작해서 2006년 1월 21일 날 불교닷컴이 창간을 했고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저희는 단 한 번도 삼보를 비방한 적이 없습니다. 도박하고 룸사롱 가는 게 그게 어떻게 삼보입니까? 맞습니다. 가짜 승려들이지. 가짜 종들이지. 해종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오히려 이 종단의 어떤 해법을 제시를 했으면 했지 네. 이 종단을 해야 하는 짓을 안 했다고 오히려 쌍둥이 아빠 의혹이 있다거나
딸이 버짓이 있는 사람을 중무원장 만들려고 하는 거 이런 게 바로 해종이지 않습니까? 당연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실제 그들도 결국 동조해서 설정스님 같은 경우에 그들 스스로 끌어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처음에 문제를 이렇게 키우게 된 제일 큰 원인도 저는 언론 탄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는 승려다라고 지적을 했을 때 그때 그들이 콧방귀를 끼면서 압도적으로 당선시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놓고 이게 공중파에 터져나가고 문제가 더 커지니까 결국에는 자기들이 끌어내리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런 게 저는 꼬리자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엠번방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 사태가 터지자마자 바로 성적 박탈을 시키지 않습니까? 네. 사과문 하나 없이. 결국은 그러니까 이 문제의 모든 것은 입 다물고 있어라. 이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불교닷컴 입 다물고 네,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우리가 흔히 그 그럼 뭘 선거 때 해야 됩니까? 불교닷컴 조계종의 입맛대로 움직여지려면 불교닷컴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가만히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네. 숨만 쉬고 있어야 됩니다. 아니 그래서 자승 원장이 스스로 고백을 했잖아요. 자기가 왜 불교닷컴을 탄압하는지. 그래서 불교닷컴의 그 필법이 서체가 마음에 안 든다. 해서여서. 네. 뭐 그런 얘기에서 스스로 고백을 했고 또 밥 먹을 때 얘기한 거를 보도해서 그렇다. 아니 밥 먹을 때가 아니고 어디 저 뭐야 그 음식점에 들어갔을 때도 그 이야기한 거 왜 보도를 그 안 해야 돼요? 그 아니 옳은 얘기 하는 건 모르지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는데. 맞습니다. 이 언론 탄압의 정점에 자승이라는 이 희대 요성이 있거든요. 네.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보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승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는 뭐 스님이라고 이라는 용어를 잘 안 쓰는데 네. 적어도 자승에 대해서는 네. 여러 가지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본인이 명쾌하게 단 한 번도 해명을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너무 정치적이라는 거죠. 우리 조계종단이 물론 뭐 2판, 4판으로 나눠져 있긴 하지만 수행하는 종단을 표방하고 있는데 지금 자승이가 하는 짓을 보면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잖아요. 조계종의 언론관입니다. 여러분들 조계종의 언론관은 이처럼 철저하게 짓밟는 것이죠. 이건 군부 독재에서도 있을 수 없었고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조중동에 대해서도 현 정부가 그제 다시 조건부 승인을 종편에 대해서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자유를 갖고 있어야 그 사회가 건전해지고 진보와 보수가 양날개로 날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죠. 조계종단은 지금 아무런 제재 장치가 없습니다. 즉 자승을 중심으로 하는 이 카르텔에 반대할 수 있는 그 어떤 세력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세력이라고 한다면 일부 남아있는 시민사회 세력과 불교닷컴, 불교포커스 정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아까 사회자님 뭐 조계종이라고 해서 뭐 뒤에 말씀하셨지만은 이 지금 이 불교닷컴 언론 탄압의 그 주범은 사실은 자승 전 원장이고요. 네. 그거는 뭐 본인이 스스로 뭐 자기가 불교닷컴을 탄압 그 하는 이유를 본인이 그 기자들 앞에서 한 이야기고. 그래서 저는 뭐 이거는 뭐 조계종 전체 스님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사실은 조계종의 대부분 스님들은 이 불교닷컴 이 언론 탄압을 해제해야 된다. 해종 언론 이거 잘못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심지어는 지금 그 종단의 간부 스님들도 그 얘기를 합니다. 아, 혹시 이거 접촉이 있었습니까? 예, 접촉을 제가 했는데 아, 그렇습니까? 간부 스님들도 야 이거 해도 너무한다. 이거 불교닷컴 그 해종 언론을 풀어야 된다. 근데 못 풉니다. 간부 스님도 못 풀고 우리 중앙 종회 의원 스님들도 못 풀고. 그러니까 간부 스님도 만나고 중앙종에서 스님도 만나고 이 불교닷컴 측과 이렇게 예. 만나서 불교닷컴 측은 아니고 예. 불교닷컴 측은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어쨌든 불교 언론이 예. 회장님이시니까 다 풀어야 된다. 이거 잘못된 처사다. 그렇게 생각을 예, 하고 계신다. 예. 근데 그때 못 풀어요.
그래서 제가 왜 못 굽니까라고 이야기했더니 다 알면서 그걸 뭘 물어보느냐. 그 제가 뭘 압니까? 그랬더니 그거 풀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반대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자승입니다. 이경식. 자, 그러면 언론 우리는 탄압은 네. 언론 탄압은 이 시작부터 이미 실패한 정책이거든요. 그렇죠. 제가 대표적인 에피소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걸 제가 메모를 해왔는데요. 보도 자료를 뿌리면서 무단 전체 금지라고 붙여서 보도 자료 뿌리는 언론 대는 아마 조계종 총무원밖에 네. 없을 겁니다. 보도 자료라는 게 그야말로 자기들의 어떤 정책을 아니면 종교의 어떤 전하고자 하는 바를 취재해주고 널리 알려주면 좋은 거 알리기 아니겠어요? 위해서 하는 건데 예. 사진에는 워터마크를 박아서 내보내고 무단 전체 금지라고 써붙입니다. 즉 불교닷컴 불교 포커스가 이거 갖다 쓰지 말라 이거죠. 무단 전제 정말 처음 들어본다. 역시 자, 자승 왜 이렇게 자승 전 원장은 닷컴에 대해서 이렇게 모질게 감정을 드러내고 해종 언론이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공격을 할까요? 그 이유가 뭔지 저는 정말 궁금한데요. 어쨌든 그걸 다루기 전에 그 우리 이성만 대표님 이 거의 한 5년 가까이 운영하시면서 지금 굉장히 개인적으로 빚도 지시고 사실상 이렇게 언론사를 운영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지금 이제 거의 한계에 다다랐다. 이렇던데 어떻게 지금? 예. 지금 가장 그 잔인한 통제 수단 중에 하나가 광고를 못하게 네.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태고 지금 이제 1633일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직전에 도박 사건 특종 보도했다라는 이유로 510일 동안 네. 저희 뭐 똑같은 조치를 당한 직후에 지금 이게 벌어진 일이어서 15년 동안 이 불교닷컴 운영을 하면서 종단 출입해 본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거의 계속 뭐 출입 금지를 당하고 취재 금지를 당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요즘은 뭐 회사 경영은 뭐 사실상 거의 포기한 상태고 제가 종일 하는 짓이 자승 따라다니는 거 합니다. 자승 뒷꽁무니를 사사치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 조심하셔야 할 대표적으로 그렇게 해서 얻은 것 중에 하나가 프로포폴 사건이죠. 갑자기 자승 스님과 지금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뤘었죠. 이지용 프로포폴 사건. 근데 지금 자승 원장 한 사람만을 패고 다니시는 우리 이성만 대표님께서 지금 자승 원장 이야기를 지금 하시려고 뒷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 다음 시간에 드려야 될까요? 아니면 조금 맛배기만 듣도록 하시겠죠. 지금은 우리는 언론 탄압과 관련돼서 이 주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보여주시죠. 프로포폴 사건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이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이 언론에 오르내리기 직전에 네. 제가 자승에게 문자 메시지로 질의를 했습니다. 휴대폰 번호를 가지고 계십니까? 예, 주식회사 정에 그 감사가 프로포폴로 구속돼 있는데 네. 자승의 입장은 뭐냐? 여성 불자분 원장, 성형외과 원장. 예. 입장이 뭐냐? 성형외과기도 하지만 우리 그 조계종 생수인 감로수 감로수. 홍보 마케팅을 한다는 명목으로 500ml 한 병당 조계종단위 100원의 수수료를 챙기고 그 50원. 여성이 네. 50원씩을 네네네. 챙겨오고 있죠. 네. 물론 뭐 검찰에서 조계종 노조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뭐 무혐의 처분을 했지만 네. 저는 뭐 그 사건을 끝까지 지금 추적 중에 있고요. 네. 상당히 뭐 의미심장한 내용들도 많이 얻었고 그 격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여성 원장이 여성 성형외과 원장이 네.
프로포폴 사건으로 작년 연말에 이제 구속됐다라는 걸 확인을 했었고 바로 이제 네네. 안급 그렇지는 동안그 중에 차마 그 직무를 못 하겠고 동안그 마치고 난 직후에 자승에게 제가 문자로 질의를 했습니다. 상월선에서 예. 나오자마자 예. 얼마 안 돼서 과연 그러면 이 생수 감로수 홍보 마케팅을 그 여성이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네. 홍보 마케팅을 한다는 사실은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조계종단에서 네. 그 주식회사 정이 생수 홍보 마케팅을 하기 때문에 그 로열티를 가져간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렇죠. 드리는 말씀이죠. 네. 그래서 그걸 하다가 나온 것들이 아주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왔죠. 단순하게 이제 그 성형외과에서 한두 사람만 한 게 아니고 최소한 사회 지명인사 한 10여 명 정도가 네.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라는 거고 물론 이제 거기에서 나온 뭐 이름 중에 하나가 하정우 탤런트 하정우가 나왔고 최성석 그 애경 개발 전 대표 나왔고 그리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나왔고 네. 그리고 원정재단의 이사인 성녀도 나왔죠. 우리가 그 지점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 대해서 지난주까지 여기까지는 우리가 보도를 해드렸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따로 다음 기회에 그렇게 제가 하시죠. 말씀을 드리겠고 네. 그 외에도 뭐 골프장 아하. 간다면은 뭐 골프장을 따라다니고 다른 언론들하고 공조한 끝에 나온 대표적인 게 히슬링 락에서 자성이가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과 함께 골프를 했다라는 것도 저번 공조해서 네, MBC에서 한 거죠. 예. 예. 그렇게 해서 보도가 나간 거군요. 예, MBC에서는 이제 골프 사건. 얼굴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조해서 이제 얼굴 확인을 해줬고요. 네. 그래서 뭐 아무튼 우리 이성만 대표 다 망해서 지금 할 일이 없어서 저는 오로지 자성 하나만 봅니다. 왜냐하면 자성 외에도 사실 뭐 심각한 하자를 가지고 있는 성들이 있다고는 봅니다. 그렇지만 자성은 두 차례의 중무원장 이후에도 네. 설정에 이어서 지금 원행 원장까지 사실 자성이가 다 만들어낸 거지 않습니까? 네. 321명이 중무원장을 만들어내는 이런 대연선거 구조 네. 하에서는 그리고 이 321명의 상당 부분을 지금 자성이가 다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네. 앞으로도 계속 조계종 중무원장은 자성이가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321명은 교구본사 25개 205, 각각 10명씩 250명 그리고 중앙정예 의원 81명. 합쳐서 지금 이 숫자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본보기로라도 이 자성의 비리에 대해서는 끝까지 제가 파겠습니다. 그거 말고는 할 일이 없습니다. 제가. 예. 뭐 종단도 출입 못하게 하죠. 뭐 광고도 못하게 하죠. 그거 말고 뭘 할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성에 대해서 그동안 추적한 내용들에 대해서 텍스트가 됐든 아니면 이 팟캐스트에 나와서라도 네. 하나하나씩 공개를 다 하겠습니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뭐 언론 탄압 문제로 좀 돌아가자 보면은 아까 제가 이제 그 에피소드 하나를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언론 탄압 자체를 정광석화처럼 다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자성에게 콩고물을 얻어먹는 작자들이 만든 거죠. 네. 2017년이었나요? 15년이었죠. 15년 11월 4일 날 중앙종회에서 그 결의를 합니다. 해종 언론으로 불교학과 불교 포커스를 지정을 하고 바로 그 다음 날 중앙신도회를 비롯해서 입장문이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총문에서는 중앙종회 결의를 덥석 받아먹고 별도 입장문까지 냅니다. 그러면 그 신도단체들의 입장문이라는 것은 거의 조계종과 같은 선상에서 바라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신도단체 몇 사람들 대표들을 가서 직접 찾아갔죠. 네. 저를 아십니까? 네. 불교학금을 아십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러느냐 그래서
아니 왜 이런 성명서를 내십니까? 몰라요. 자기들이 그런 성명서를 냈다라는 거를. 물론 밑에 실무진하고 그 자승의 똘마니들이 이제 합작해서 그걸 냈겠죠. 자승이 결정하면 우리는 따른다. 그렇죠. 여기까지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왔던 대표적인 충격적인 문건이 이 태종 언론을 어떻게 지정하고 어떤 그 압박을 가야 되고 어떤 스탠스로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한 A4지 4장짜리 문건이 내부 제보자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전달이 됐고 저희들이 그걸 또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보고서 언론 학자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조계종 언론 탄압 공동대책위원회를 만듭니다. 우리 줄여서 조탄공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국회에서 청문회도 하고 그랬었죠. 그 만들어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그 문건이었고 네. 평소에 자승의 그 은행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 분노하던 사람들이 뭉쳐서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때 34개 단체가 결성이 됐었죠.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바로 그 직후에 53페이지짜리 문건이 하나 나오고 108페이지짜리 문건이 하나 나와요. 즉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그 자선 똘마니들이 만든 거죠. 네. 제가 뭐 이름은 네, 다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열거하기가 네. 그렇고 이 108을 그런 데 쓰라고 갖다 준 건 아니잖아요. 왜 108페이지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내용들이 나중에 국회의원들에게도 전달이 되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하는 그 소송 과정에서도 법원에도 제출되는데 이 108페이지가 대단히 우습게도 이 자승을 비롯한 일부 성녀들이 불자가 아니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내용들입니다. 네. 대표적인 게 뭐 장주 스님에게 약속드립니다를 쓴 네네.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소가 절에 들어간 경우가 있죠. 동국대까지 오고 네. 그 쌍둥이 아빠 의혹을 받고 용주사. 있는 네. 용주사 사건 때문에 그렇고 그런 기사들만 성월이 주지면 다 소도 모아가지고 주지다, 뭐 이런. 네, 그런 기사들만 모아가지고 108페이지짜리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미하고 다닌다. 예. 불교학금이. 그 108페이지의 3분의 2 가량이 어떤 내용이냐면 불교닷컴에 있는 댓글들 그 가운데 실제 이제 자성욕도 하고 이런 그렇죠. 댓글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댓글들을 좀 정치하게 분석을 해봤더니 상당수가 IP가 조계종 총무원이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에서 자승원장을 비판하는 댓글을 불교닷컴에 달고 네. 그것을 다시 자승은 공격의 빌미로 또 삼고 뭐 그런 건가요? 그런 의도가 있을 수도 있겠고 네. 아니면 총무원에 있는 종문들이 사람들조차도 아하. 자승을 비롯한 이런 권성들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고 있다는 오, 반증일 그 수도 부분도 있겠고 굉장히 그럼 뭐 두 신뢰가 가지 가는 해석은 네. 충분히 네.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예, 그런 것들이 언론 탄압이 실패했다라고 제가 감히 주장하는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죠. 물론 뭐 불교에 보면 잠시만요. 언론 탄압을 성공했다면 이성만 대표나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겠죠. 자, 어쨌든 다 좋습니다. 자승이 결정하면 총무는 합니다. 우리는 자승만 팹니다. 자, 여기까지.